네, 항온 열처리입니다. 자, 항온 열처리는 좀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오수 템퍼링이라는 게 있어요. 오수 템퍼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요 코에서 요 곡선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곡선에서 여기가 완전 MS라 얘가 완전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이죠.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이고 여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은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까지가 여기를 이제 코라 그러죠. 여기가 코인데 요 위를 지나가면 펄라이트가 형성돼요. 펄라이트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 사이로 지나갈 때는 뭐가 형성되느냐, 이게 요 코하고 요 마텐자이트 변대 사이로. 그래서 보면 오스템퍼링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 형성 온도보다 낮고 펄라이트 온도보다 낮고 요 아래,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 형성보다 높은 온도, 요거보다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항온 열처리라는 겁니다. 항온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온도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항온 온도를 어떤 온도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완전히 변태가 될 때까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항온 열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수 템퍼링 같은 경우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변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공냉을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을 보면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열을 해서 오스트나이트 상태에서 온도를 MS 이상이죠. 여기가 아까 MS라고 했으니까요. 요 MS 변태점 이상의 온도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아래 온도로 해야죠. AR 완 변태선 요거보다는 아래, AR 변태선보다 아래, 여기에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온도에서 요 온도에서 적당한 염욕, 항온 열처리를 하면 보통 염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욕에서 담금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항온 변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 항온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다른 조직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태가 되면 그 다음에 냉각을 해야 된다. 공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조직이 베이나이트 나오는데, 이 베이나이트는 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비교적 경도도 상당히 높고 인성도 좋아요. 그래서 경도 같은 경우는 거의 트루스타이트급에 가까워요. 트루스타이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도 순서가 이렇게 되죠. 시멘타이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소로바이트,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 이렇게 나가는데, 요 베이나이트는 거의 2급에 가까워요. 여기 베나이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2급에. 그래서 오스템퍼링 하면 효과가, 얘는 여기서 항온 열처리해서 완전히 변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담금질 변형이나 담금질 균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경도도 높죠. 경도도 이렇게 40에서 50 정도, 예를 들어 담금질하면 50 이상 한 60까지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담금질 했을 때 이 정도 경도를 갖고 있는 열처리 제품에 비해서 충격값이나 인성 또는 피로 강도는 얘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경도도 좋지만은 인성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절삭용 공구나 그 다음에 특수 기계 부품의 열처리 등 이렇게 사용하는데, 얘는 이 생성되는 조직이 온도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심 키를. 자, 보면은 요 온도가 대략 여기가 550이고 여기가 대략 250 정도 되죠. 250도 정도. 그러면 대략 보통 그래서 250 이상에서 550 아래인데, 자, 350을 기준으로 합니다. 350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높은 온도 할 때와 낮은 온도가 있어요. 요거를 다시 지우고, 다른 건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지우고,
여기가 350을 기준으로 해서 350도일 때 35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 이제 요 사이에서 나오는 거하고 요 사이에서 나오는 거. 요때 나오는 조직을 보고, 이제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나온다고 해서 상부 베이나이트. 요쪽에는 전 하부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하부 베이나이트 쪽이 훨씬 더, 경도가 높고, 그 다음에 조직도 미세해요. 여기는 조금 더 조직이 좀 조대하고 경도가 좀 낮아요. 변태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에 그 상부 베나이트와 하부 베나이트의 그 조직이 있거든요. 조직과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상부 베나이트 같은 경우는 350도 이상에서 350 이상에서 항온 열처리 했을 때 얻어진 조직이다. 그 조직의 모양이 우모상이라고 하는데, 우모상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소털을 말하는 거예요. 소털이 이렇게 잔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뜩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모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여 있는 형상이 이것이 꼭 소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모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뭐 대표적인 조직이 요거거든요. 요거 잘 봐주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실기 문제에서도 뭐 이렇게 조직 사진 놓고 이건 무슨 조직이냐 하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부 베나이트 같은 경우는 350도 이하에서 항온 열체라는 거죠. 이때 나오는 조직은 침상 조직입니다. 그래서 바늘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퍼져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점이, 얘는 바늘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죠. 모여 갖고서는 털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얘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아무렇게나 있는 형태가, 얘가 언뜻 보면요 저것처럼 생겼어요. 이 침상 조직이 또 뭐냐면, 마텐자이트도 침상 조직이거든요. 근데 마텐자이트하고 차이점이, 마텐자이트보다 이 바늘 크기가 크다는 거죠. 침상 크기가 얘가 좀 크다는 겁니다. 이런 바늘 크기가. 마텐자이트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바늘이 잔뜩 그냥 잔뜩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이 마텐자이트라고 그러면, 얘는 좀 아주 큰 바늘이 막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는 것이 요 침상 조직인 하부 베나이트고, 이거는 그런 이 바늘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 군데군데 모여 있는 형태가 바로, 그래서 모여서 소털처럼 생겼다 해서 우모상 조직. 그래서 얘는 상부 베나이트, 얘는 하부 베나이트. 상부 베나이트와 하부 베나이트 나오는 기준은 350도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켄칭이 있습니다. 마켄칭. 이 마켄칭 또는 뭐 현장에서는 마르켄칭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켄칭 같은 경우는, 자, 요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서 요 온도 MS 바로 위에서 항온을 하다가, 아까 여기에 오스템퍼링은 요 온도에서 계속 여기를 그냥 쭉 지나갔죠. 그래서 요 곡선이 요게 BS고 얘가 BF인데, 이걸 지나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제 급냉을 해서 여기를 지나가면 어디를 지나가죠? MS선과 MF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마텐자이트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뜨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공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다 식으면 이걸 다시 가열을 시켜서 뜨임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켄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MS 바로 위에 여무게 담금질을 하고, 요 위로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항온이 유지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 요 항온 변태를 일으키잖아. 요게 항온 변태 곡선이죠. 항온 변태 일으키면 이제 BS하고 BF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지나가질 않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돼요? 요 AR 다시 변태, MS점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행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공냉을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마텐자이트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성되는 조직이 마텐자이트가 나와요. 얘는 왜 그러냐면 MS점을 지나가고 MF점을 지나가니까 마텐자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효과는 그냥 일반 펜칭한 것보다, 일반 이렇게 보통 담금질이 이렇게 한 것보다 경도는 조금 떨어져요.
경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대신 담금질 균형이나 변형 같은 건 잘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탄소광이나 특수광, 게이지광, 베어링광 같이 이런 것 등은 탄소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담금질 균열이나 변형이 아주 잘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쓰면은, 이런 마켄칭을 쓰면 균열이나 변형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담금질 균열이나 변형이 잘 일어나는 이런 특수광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마켄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하고 조금은 좀 또 틀린 용어가 이제 마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마템퍼링 같은 경우는 얘는 오스트나이트에서 가열한 다음에 요 MS와 MF 사이에서 항원 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급냉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를 그냥 그대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태가 완료되면 공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을 오스트나이트 영역에서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MS와 MF 사이에서 항원 열 처리하는 거다. 항원 변태 처리죠. 그럼 아까하고는 또 틀리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 뭐 이제 오스트나이트한테 MS 이하의 MS 온도 이하의 염유구로 담금질하고 그 다음에 변태가 거의 종료될 때까지 변태가 완료될 때까지 같은 온도에서 항온으로 유지하고 있어야죠. 같은 온도로 유지하고 그래서 유지하야 그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것이 바로 마템퍼링 방법이다. 그럼 이때 나오는 거는 마텐자이트도 나오고 여기에 베나이트 요 곡선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베나이트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텐자이트와 베나이트가 혼합 조직이 된다는 거죠. 이때 나오는 베나이트는 이제 하부 베나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침상 조직이고 얘도 침상 조직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마템퍼링 하면은 보통 일반 캔칭을 하면 뭐 잔류 오스트나이트라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베나이트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없애고 인성이 좋은 베나이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텐자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경도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베나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격값도 비교적 큰 조직이 생성되는 거죠. 그 대신 단점으로는 이 유지 시간이 좀 길다는 겁니다. 유지 시간이 좀 길은 것이 좀 단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전 요거 세 가지까지만 지금 우리가 한 오수 템퍼링하고 마켄칭하고 마템퍼링하고 세 가지만 요것만 한번 같은 곡선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오수 템퍼링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오수 템퍼링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오수 템퍼링이고, 그 다음에 마켄칭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마켄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뜨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나오는 조직이, 자, 오수 템퍼링 하면 나오는 조직이 얘가 이제 빨간 게 오수 템퍼링이죠. 오수 템퍼링. 오수 템퍼링 하면 나오는 조직이 베이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얘는 파란 거니까 얘는 마켄칭이죠. 마켄칭. 마켄칭 하면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템퍼링이니까요. 마템퍼링이기 때문에 얘는 마텐자이트 플러스 베이나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곡선과 요 어떤 조직이 나오나를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놓고 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포밍이라고 있어요. 오스포밍 같은 경우는 오스트나이트 영역에서 이제 소성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공 열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은 고강인성의 강을 생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스트나이트로 가열한 다음에 재결정 온도 이하고 MS점 이상, 그러면 재결정 온도가 보통 한 600도 정도 되죠. 그리고 MS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MS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런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어나기 전에 전 여기서 소선 가공을 하는 거죠. 소선 가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아까 요 위에다가 조금 더 다시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른 걸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하얀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색 없나요? 자, 오스폼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오스포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하는데 요 노란 여기에서 여기서 소선 가공을 하는 거죠. 소선 가공. 이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선 가공하거나 소선 가공해서 물체를 변형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담금질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오스포밍이다 하는 거죠. 노란색이었는데 잘 표가 안 나네요. 요걸로 다시 표현을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소선 가공, 여기서 소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선 가공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요 변태가 되기 전에 이미 소선 가공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소선 가공이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급냉을 시켜서 MS와 MF를 지나가게 해서 그러면 나오는 조직이 마텐자이트가 나오죠. 근데 마텐자이트가 나오는데 소선 가공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죠. 다른 거는 미리 전부 다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 처리하면서 소선 가공까지 같이 겸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스포밍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캔칭이라고 있거든요. 인상 담금질 또는 뭐 시간 담금질을 그러는데 이제 이건 보통 일반 담금질에서 보면은 아마 요거 곡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임계구역은 급냉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구역은 선행을 한다. 그래서 임계구역이라는 얘기는 그 550도까지 여기 임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급냉으로 계속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MS점이 시작되면 보통 250도죠. 250도가 아래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 그래서 임계구역 보통 550에서 800도는 급냉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구역 MS 온도 이하 보통 250도 이하 이런 거는 전 선행을 한다. 근데 이것이 인상 담금질인데 또는 뭐 타임 캔칭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계구역에서 여기까지는 전 급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 다시 꺼내는 거죠. 꺼내서 위험구역에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상 담금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담금질 시간을 조절한다 해서 시간 담금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전 담금질에 의한 완전 담금질에 의한 뭐 균열이나 또는 뭐 변형, 그다음에 또 치수 변화 이런 것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험구역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열 처리가 바로 인상 담금질이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 담금질을 하면 또 이렇게 선행되는 과정에서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선행으로 해서 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다시 마텐자이트로 변태해요. 그러면서 경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이렇게 변태되면은 이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뭐 담금질 CO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MS 담금질이라고 있습니다. MS 담금질은 시간 담금질하고 막캔칭의 단점이 바로 MS와 MF 구간을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급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MS와 MF 구간을 선행을 하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빨리 해갖고서는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적게 나오는 거다. 이것이 이제 MS 담금질입니다. 그러면 해서 이런 아까 여기 인상 담금질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담금질 시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을 저는 억제를 해갖고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S 담금질이라는 겁니다. 기타 뭐 분사 담금질이라고 있거든요. 분사 담금질 같은 경우는 담금질을 부분에다가 냉각액을
분사시켜 갖고 급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냉각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흐름 뭐 압력이 뭐 보통 뭐 825 킬로파스칼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젤류의 일정 부분만 국부적인 영역만 냉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뭐 이런 특징도 있죠. 냉각 속도가 빠르고 뭐 비교적 균일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옆에 보면 또 선택 담금질이라고 있거든요. 선택 담금질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정 부분만 담금질하는 겁니다. 특정 부분만 담금질하는 거를 보고 이제 선택 담금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단열을 하거나 아니면 냉각제가 닿지 않도록 별도 처리를 하야겠죠. 그런 것이 이제 선택 담금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항온열 처리는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한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 요것만 잘 알아두셔도 되고, 그러면 뭐 거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에 요거 MS 당금질에 하고 요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